네,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인데요. 오늘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당의 진로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을 담은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지금 당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몇 가지 궁금증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오늘 대한정치연대라는 이름으로 의총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로 탈당은 잊어라 네, 이렇게 그 선언을 했고, 네네. 그리고 기왕 나가셨으니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왜 사람도 개인이 친구든 연인이든 헤어지고 나면 좀 아쉬움 같은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심정이 들잖아요. 예, 정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죠. 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나가기야 음, 하겠는가라고 믿었죠, 판단했죠. 그래서 네.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라 하는 얘기를 간절하게 했습니다만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행위 가운데 네. 탈당은 사실 최후적 수단이거든요. 네네. 최후적 수단. 근데 그 엄중한 탈당과 관련해서 명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눈을 씻고 봐도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명분이 없는 정치는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네. 점에서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죠. 네. 음. 지금 명분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에서 명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으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분들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닐까요? 이제 선거 유랑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선거 때만 되면 탈당하고 신당 만들고. 근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정치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잖아요. 다른 네. 말로 하면 그게 가치고 이념인데요. 네. 그거 없이 아무튼 나의 당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네. 이합집산 하는 것을 이제 구태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네. 과연 이번 탈당이 그런 이합집산 구태 정치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성엽 임시대표, 지금 대한정치연대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득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횡과 횡포를 막고 대한신당을 추진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나름 뭐 대한신당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모색하겠다라는 비전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네. 민주평화당의 창당 이유입니다. 네네.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이유고 음. 그것이 강령 1조입니다. 네.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 선거제 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온 것도 그래서 민주평화당이죠. 지난 네. 1년간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신속 처리 절차, 패스트트랙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태웠지요. 네네. 그런데 정말 양당제를 극복하고 싶었으면 민주평화당 내부에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탈당한 의원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제 개혁 그게 되겠냐 이렇게 음. 부정적 태도였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양당제를 극복할 대한신당을 얘기하면 네. 그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 선거제 개혁 말고 다당제를 실현할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5명, 공식적으로 4명의 의원이 남았습니다. 정동윤 대표 포함해서 조배숙 의원, 황주홍 의원, 김광수 의원, 그리고 박주현 의원까지 뭐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추가 이탈은 혹시라도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까?
조배수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를 맡아뒀고요. 네네. 박주현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이고 김광수 의원한테는 지금 정책위 의장을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네. 어디 해외에 잠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당은 없다 하고 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선언도 했지요. 김광수 네. 의원이. 5명. 네. 황종 의원 경우에는 두세 달 지켜본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당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곧 뭐 몇 사람이 탈당할 것처럼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그건 좀 심하지요. 그 네. 역시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민주평화당 앞날 비전, 총선 전략은 뭔가요? 진지하게 기사회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답은 지난 창당 이후 1년 반 동안 걸어온 길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16명이 함께 노력했더라면 아마 민주평화당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그 점이 아쉬운데요. 그 길은 뭐냐면 세 가지 길로 온 거예요. 하나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분들 네. 700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이 100년 가게 특별법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당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갑질 근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갑질을 당해서 하소연하는 약자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준 대표적으로 가습기 피해자들 전국적으로 50만이나 됩니다만 이분들에게 누가 정말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냐면 다들 민주평화당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 개혁. 네. 선거제 개혁이요. 민주평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것은 뭐 공지의 사실인 거죠. 이 세 가지 길로 왔는데 이 세 가지 길의 연장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명망가를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장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숫자는 많은데 여의도 정치에 대표되지 않은 사회 경제적 약대 집단, 약자이면서 대집단, 그 집단들의 대변자들과 함께 재창당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정동윤 대표님 오늘 손학규 선언 내용 좀 들어보셨죠? 네,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네. 이 당대당 통합은 없다. 다만 바른미래당 중심의 새 판짜기를 하겠다. 빅텐트를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민주평화당과 손학규 대표 혹은 바른미래당이 만날 지점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당은 텐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텐트는 큰 바람이 불면 태풍이 오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정당은 가치와 이념을 갖고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모으면은 이제 착탕 소리를 듣기 딱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요, 누가 중심이 되든 제3지대라는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제3지대가 뭐예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잡는 얘기죠. 제3지대니 뭐니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하는 가치와 명분을 중심에 놓고 경쟁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이념, 철학 면에서 만날 지점이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에. 지금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창업자잖아요. 공동 창업자인데 한 분은 원래 보수거나 또 한 분은 이제 보수 지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창업자가 보수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지금 한 발짝씩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할 가능성은 이제 뭐 없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정치를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그 민주평화당 아까 제가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정 대표를 포함해서 세 분이 전북이시고 한 분이 전남이세요. 확장성 면에서 이게 지금 지역이 너무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확장을? 지역을 벗어나서 저희가
청년과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요. 네. 청년은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는데 네. 거의 대표되지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은 700만에 달하는데 뭐 300명 중에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 출신이요. 그래서 이런 청년 정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를 가지고 네. 저는 새로운 아까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재창당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